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신통변 중 상관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상으로 남자는 조모, 외조부, 첩의 어머니가 되겠고, 여자는 조모, 외조부, 자식이 되죠. 상관이면 자식이 되는데, 상관의 특성 또는 성향을 보게 되면 다재다능하고 총명하시고 다재다능 총명한 반면에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쟁투, 소송, 관제 또는 비방하는 이런 결함들이 나타나게 되고, 예술적 재능이 아주 많아서 음악, 문학 등의 재능을 보이게 되고, 또한 성격으로는 예민하고 또한 변덕이 심하죠. 이러한 경우에 또한 억압과 구속됨을 싫어해서 직업으로는 자유업이 합당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통변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상관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좋지 못한 그런 쪽으로 그렇게 감명을 하게 되는데, 장단점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주 구성상 상관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있을 자리 있게 되면 기람이 있게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자존심이 강하고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주에 관성이 없는 경우에 남을 속이는 것이 아주 능하고 또 통이 크다고 그럽니다. 또 장계 잔재주에 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단점이 되겠죠. 통변에 들어가서 첫째, 사주에 상관이 많으면 사주 본인이 자신이 자식을 극하게 되죠. 자식을 극하게 되는 그런 극하게 되고, 또한 자식복도 없게 되죠. 또한 상관이 양인과 동주하는 경우에는 사기근성이 있고 간사하고 계략에 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관이 용신 또는 길신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예술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이 경우 종교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관의 어떤 그런 흉함보다는 기람이 발달하게 되겠죠. 사주에 정관, 상관이 동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상관, 경관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 경우죠. 상관, 경관이 되는 경우에 예의가 없게 되고 호색다움, 즉 바람기가 있게 되고, 또한 교만하다고 그러죠. 여기서 상관, 경관의 경우에 이 부분은 동주지만 횡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에 상관, 경관이 상관, 정관이 들어오면 대단히 그렇게 불행한 쪽으로 그렇게 통변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중간에 재성이 들어가서 상호 연결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기람이 있게 되죠. 그 흉함이 소멸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상관, 경관이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사주에 상관이 강하면 승부근성이 강하고, 또한 이론으로 타인을 제압하려는 또 그런 성향을 보게 되죠. 예지력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사주에 상관이 강하면 예지력이 발달하고, 또한 승부욕이 강한 반면에 이론을 앞세워서 타인을 제압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그러죠. 다음, 사주에 상관이 있고 인수가 없는 경우에 욕심이 많다. 이 경우가 그거죠. 상관이 있고 인수가 있으면 상관 폐인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상관만 있고 인수가 없으면 욕심이 많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한 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있고 재성이 사주에 없는 경우에는 재주는 있으되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상관격이 격국이 순수한 경우에 상관격이 격국이 순수하다는 것은 상관, 경관 또는 상총 이런 것들이 사주에 없고 격국이 순수한 경우에는 호감형이라고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그런 타입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일간이 신강, 상관이 강하면 인간이 신강사주에서 신강사주고 사주도 강하면 독신 생활을 즐기고 또한 상관이 진실충미가 되고 공망이 있게 되면 승도발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천간에 상관이 있고 천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에 무례하다고 보는데 이때도 인수가 있으면 그 무례함이 없어지고 소멸이 되고 지지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상관이 있고 천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에 무례한데 역시 인수가 들어오면 그 무례함이 소멸된다는 것은 이 경우도 상관 폐인이 완성이 되면 성립이 되면 그 무례함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상관 겁재가 동조하면 타인의 재산을 탐한다고 상관과 겁재입니다. 상관 겁재 역시 사흉성들이죠. 겁재가 동조하게 되면 타인의 재산을 탐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밑에 이 식살 제살격이란 식신 부분에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 가지고 제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주에 편관 역시 칠살로서 대단히 흉함이 있게 되죠. 이 경우 사주에 편관이 있게 되면 반드시 식신으로서 제사를 해주면 사수가 길명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관이 사주에 있는 경우 식상 즉 상관으로 제사를 해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살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 예로 들자면은 서울시장인 박원순님이 사주에 보게 되면 지지에 편관이 있고 상관이 있죠. 편관 상관이 있고 편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경우도 편인이 상관 폐인이 정상적으로는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라도 일단 그 사주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단적인 얘기는 하나 서울시장 삼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 제살이 상관으로도 편관을 제살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주에 상관 겁재 양인이 이렇게 삼자죠. 상관 겁재 양인이 있게 되면 교도소 출입이 빈번하고 또한 불효의 사고로 단명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여자 사주에 상관 편인이 동조하면 독신 이 경우 편인이죠. 이 경우에 인수 정인이 있으면 상관 편인으로서 기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관과 편인이 동조하게 되면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또한 첩외팔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여자 사주에서 일제 상관이 있고 월조 시주에 양인이 있는 경우에 남편 또는 본인이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운명이다. 이것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일지가 상관인데 월주 또는 시주에 양인이 있는 경우 양인살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대단히 안 좋은 거죠. 이러한 경우가 지금 상관 경관보다도 오히려 더
흉폭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주에 상관이 있고 월주 시주에 양인살이 있는 경우에 남편 또는 본인이 비명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비명행사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관, 도화가 있거나 상관, 정관이 동주하는 경우, 이 부분이 상관, 경관이죠. 상관과 정관이 동주하는 경우 남자는 호색 방탕하고 여자는 간부로 인한 고민과 풍파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자 사주에 또 시상에 상관이 있으면 여자 사주인데 시상에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부팔자다 그렇게 보게 되죠. 여기에 상관편이란 사주에 상관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수 즉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억제해 주게 되면 기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음 상관 상진이란 이 경우도 상관이 기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월지에 상관이 있고 상관이 삼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상관 상진이 되고, 두 번째는 월지에 상관이 있고 시주에 다시 상관이 있는 경우인데, 이 두 경우가 상관 상진인데 이 경우에 각기 다 형충파 해가 없어야 되고 관성이 없는 경우에 상진된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진된 사주에 인수 정인이죠. 정인과 재성이 있으면 극귀하다, 대단히 귀하다,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대운 세운에서의 상관의 작용입니다. 첫 번째, 상관이 용신 즉 길신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혼담성사 즉 결혼운이 있게 되고, 또 총명하고 재능을 발휘하게 돼서 명전사회 즉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친다 즉 유명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또한 여자의 경우에는 출산의 운이 되고, 또한 자녀로 인한 경사도 있게 됩니다. 신앙사주에서 재성이 약한 경우에 신앙사주이고 재성이 약하면 용신이 쇠약한 경우이죠. 이 경우 대운세운에서 상관을 보면 상관운이 되면 발복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기신, 흉신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이 부분은 반대죠. 건강이 약화되고 소송, 관제, 구설, 쟁투, 시비 등이 있게 되고, 부부 불화로 인한 이혼, 사업 부진 등이 발생하고, 사주에 상관이 있고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주 원국에 상관이 있고 운 즉 대운 세운에서 다시 상관을 보게 되면 상관이 사주에 있는 경우에 대운 세운에서 다시 상관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체 부상 또는 흉터를 남기는 그런 사고, 심하면 교통사고까지도 재화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파직, 실질 등이 있게 되고, 대운이 관성운인데 세운에서 상관운일 때는 정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운이 관성운 즉 관성운으로서 즉 기신의 운이 되고 있는데 세운에서 다시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극이죠. 상관이 관성을 극하는 경우죠. 극하게 되면 정극이 발생되고 재화가 속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신약사주에서 재성이 기신인데 상관운에서 다시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경우도 역시 재화가 속출한다. 이 부분은 관성이고 이 부분은 재성이 역시 다 기신인 경우에 다시 상관운이 들어오면 재화가 속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진상관, 가상관격이란
사주의 월지에 상관이 자리하게 되면 상관격이 되는 경우인데, 일간이 신약한 경우를 진상관격이라 그러고, 상관격이면서 일간이 신앙한 경우에는 가상관격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죠. 다음 식신상관의 조법칙. 이 경우에는 식신상관의 조법칙입니다. 식신과 상관을 조법칙, 즉 조법칙인데, 이 경우 식신격 또는 상관격일 때는 이렇게 맞아 화토 식상격, 식신상관이라는 뜻입니다. 화토 식상격의 경우에, 즉 일간이 화인데 월지가 토인 경우가 토가 되면은 화토 식상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토, 즉 불교는 즉 과일 조열하죠. 조열한 경우에는 사주의 관성수가 없거나 극히 미약하면 기람이 있게 된다고 그러죠. 이 경우엔 화토를 수교를 보면, 화토가 수를 보면 이 경우에 수가 화기가 왕성한 경우에 수를 보게 되면 세신충왕 또는 왕신충왕이라고 하죠. 왕신충왕이라고 해서 왕신이 반발을 하게 되죠. 반발을 해서 오히려 불기람이 더 재화가 속출하게 되는 경우인데, 단 사주에 습토인 진토 축토가 이미 존재하고 진토 축토가 화 또는 토기를 설계하고 있는 경우에, 힘을 빼고 있는 경우에는 대운세운에서 수기를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금수식상격, 즉 일간이 금이고, 금이면 경신일간이 되겠죠. 월지가 수거라면 해자축 월생이 되는 경우인데, 해자축 월생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조용신법에 따라서 해자축 월생이면 화기가 용신이 되죠. 따라서 병정사화가 병정사화 또는 오화를 보게 되면 기람이 있게 된다는 뜻이고, 다음 목화식상격. 목화식상격이란 역시 일간이 갑 또는 을일간이 되겠죠. 갑 또는 을일간이고 월지가 사오미 화국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목화식상격인데, 이 경우에는 인성수를 보면은 기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성수기는 여기서 인성수기는 수생목으로 일간을 생조하는 오행이죠. 일간을 생조하는 수기가 있으면은 기람이 있는데, 다만 사주에 인성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성근기가 들어와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성근기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일간을 관인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사주 원격에 인생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기 외에 금기가 들어와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토금 식상격입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토기 같으면 무 또는 기일간에 그 기일간이고, 월지가 신유축 월생이면 이 경우에도 사주가 과습하게 되죠. 따라서 화를 만나면 기람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다음 마지막으로 수목 식상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계일간이죠. 임계일간에 지지가 임묘죠. 임묘 월생이면 성립이 되는데, 수목 식상격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성화를 보면은 기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재성화는 식상 목이 목생화로 식신생재격이 여기서는 식상생재입니다. 식상생재격이 성격되면서 식상생재가 되어 기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수가 왕성한 기, 즉 임계일간인데, 임계 그 일간이 왕성한 경우에는 관성토를 봐도 무방하다. 관성토를 봐도 그렇게 일간이 태약한 경우가 아니면 무방하니 기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이 육신 중 상관에 관한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인수, 즉 인성에 관한 육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